안녕하십니까, 이원영입니다. 지금부터 1장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장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 솔라리스 10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라리스 10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될지를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솔라렉스의 핵심 기능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복잡성의 감소, 위험의 감소, 그 다음에 비용의 감소, 이런 측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전 버전보다 혹은 다른 OS들, 다른 운영체제들보다 솔라리스 10이 이러한 기능들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복잡성의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자가 관리, 자가 치료, 자가 튜닝, 이런, 셀프적인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관리나 아니면 이제 자가 치료 같은 부분들은 이전에는 이제,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실제로는 이제 시스템 관리자가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조절을 매니지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솔라리스 10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그러한 부분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솔라리스가 폴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발견하고 감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시스템 혹은 커널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CPU가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여러 개의 CP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CPU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CPU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CPU가 문제가 발생한 CPU를 감지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돌아가던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당연히 이제 정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시 서비스 매니저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다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자가 치료, 셀프 힐링이라고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요. 셀프 힐링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라리스 폴트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하게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프 튜닝, 자가 튜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그 부분들에서 자가 튜닝이라는 부분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예전에는 이제 일반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자가 모든 시스템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라든지 아니면 변경돼야 될 부분들을 일일이 다 내용을 알고 커널 값을 변경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시스템이 알아서 성능을 높여준다라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값들을 시스템이 알아서 튜닝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자가 튜닝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실제로는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감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솔라리스 10을 사용하면서 어떠한 위험들이 감소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이너리 소스 코드의 호환, 그 다음에 멀티 플랫폼 환경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HP 장비에서도 솔라리스가 돌아갈 수 있고 또 리눅스의 어떤 소스 코드들이 실제로는 이제 호환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커널이 변경이 되고 지원이 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IT 자원 환경을 어느 정도는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험의 감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의 감소라는 부분, 다분히 이제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시스템을 통합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너리 호환성을 제공한다라든지, 실제로 하위 버전에서 사용하던 여러 가지 소스 코드들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 통합을 하려면 이제 가상화라고 하는 말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OS를 가상화한다라든지 혹은 시스템을 가상화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가상화 솔루션, 하나의 OS에서 여러 개의 운영 체제가 공존하는 형태의 가상화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솔라리스 10의 뉴 피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라리스 존, 혹은 컨테이너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트레이스라고 해서 다이나믹 트레이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IP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TCP/IP의 성능을 개선했다라고도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자가 치료 기능, 셀프 힐링 기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라리스 보안 프레임워크가 개선되었다. 그리고 ZFS 파일 시스템을 새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리스 10의 그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키텍처란 말이 굉장히 거창한 말같이 이제 보이는데,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그림으로서 솔라리스 10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솔라리스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솔라리스 커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닉스 API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커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닉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닉스의 핵심이고, 이 유닉스의 핵심적인 부분에 어떠한 부분이 내용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커널 안에는 플랫폼 스페시픽 코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리스 10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에 특정하게 어떤 기존에는 이제 선이었죠. 지금은 오라클이지만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 장비를 만들던 그런 그 장비에 특화된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코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 스페시픽 코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CPU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썬4U라든지 썬4V라든지, 그래서 CPU가 개발됨에 따라서 거기에 특화된 소스 코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러한 소스 코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윗단계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하드웨어 장치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 드라이버들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윗단에서는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TCP/IP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TCP/IP 우리가 이제 스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TCP/IP 스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디스크를 관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드라이버가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볼륨 매니지먼트, 하드디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툴들이 되겠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제 솔라리스 볼륨 매니저라든지 혹은 베리타스사에서 만든 베리타스 볼륨 매니저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UFS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NFS 파일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리스 10의 뉴 피처인 ZFS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ZF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타 파일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UFS 파일 시스템과 좀 다르게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지금 현재 그 그림 구성상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지만 이 ZFS 파일 시스템은 좀 더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범용적인 그런 파일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게 되는 가상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운영체제가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상 메모리를 관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봤듯이 보안 프레임워크가 좀 더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크립토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도 커널 안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리스 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가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라리스 컨테이너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솔라리스 존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OS에서 여러 개의 OS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VMware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쓸 건데요. 그 VMware라고 하는 거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 솔라리스 존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OS에서 여러 개의 그 솔라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가상화 기술이다라고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널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관리죠. 프로세스와 스레드 관리하는 부분인데 LWP라고 하는 것은 스레드 관리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lightweight thread proces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콜 핸들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솔라리스 시스템 콜 핸들러, 그 다음에 리눅스 시스템 콜 핸들러, 그 다음에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커널과 어플리케이션 간의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리눅스 시스템 콜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이 솔라리스에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프로세스나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관리하는 단위 혹은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단위를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통합을 하고 이거를 개별적으로 할당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변경되고 스케줄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리소스 관리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스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프로세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실제로 솔라리스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 API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뭐 솔라리스 라이브러리 혹은 뭐 자바 버추얼 머신 혹은 자바 애플리케이션, 이러한 것을 뭉뚱그려서 개발 인터페이스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솔라리스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디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이나믹 트레이스라고 해서 디트레이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커널 밑단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전부 다 통합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이 디트레이스가 실제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이걸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또 감시하고 그리고 통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문제가 발생했다, 혹은 CPU가 문제가 발생했다, 혹은 뭐 메모리에서 어떤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실제로 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분석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됐다면 지금은 디트레이스라고 하는 솔라리스에 새로 이제 추가된 이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번외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앞에서 이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유닉스라고 하는 부분, 솔라리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유닉스가 어떤 내용,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유닉스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인데 유닉스는 뭐 같이 한번 보시면 서버, 하드웨어죠. 하드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고 되어 있고요.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 그 다음에 유닉스의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이게 당연히 선의 솔라리스였습니다. 솔라리스였는데 이게 좀 바뀌었죠. 이제 인수합병이 되면서, 오라클의 인수합병이 되면서 이제는 오라클의 솔라리스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BM의 AIX가 있고요. HP에는 HPUX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 진영에서는 리눅스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유닉스 하드웨어, 그러니까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그 운영체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닉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유닉스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파일 시스템, 커널,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쉘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그 솔라리스의 그 아키텍처를 보면서 커널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자, 커널은 유닉스의 핵심이다 라고 되어 있죠. 유닉스의 핵심이다. C 언어로 짜여져 있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의 핵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운영체제란 그럼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을 보시면 운영체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장치를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겁니다. 하드웨어를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을 관리한다. 그렇죠. 그 안에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파일 시스템을 관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시스템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운영체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커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 자체가 그냥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뭐 논리적인 어려운 부분은 일단은 뒤에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 자,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파일과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의 논리적인 구조, 이거를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쉘이 뭡니까? 쉘이 영어적인 표현으로 조개의 껍데기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커널은 핵심인데 그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쉘이라고 하는 것 요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이제 시스템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유저가 될 수도 있겠죠. 사용자와 운영체제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명령어 해석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ls라는 커맨드를 치게 되면 그러한 명령어에 대해서 쉘이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커널에게 그거를 물어보겠죠. 그리고 나서 그걸 처리하게 되면 다시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잠깐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리뷰를 한번 해보면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아키텍처를 보실 때 플랫폼 스페시픽 코드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장치를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또 CPU를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세서 스페시픽 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CPU마다 어떤 고유한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겠죠. 운영체제가 커널이.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도 앞에서 아키텍처 부분에서 뭐 NFS니 UFS니 ZFS니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파일 시스템을 관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관리한다라는 부분에서 커널 아키텍처 부분에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한다라는 부분이고요.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라는 부분은 그 커널 아키텍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뭐 시스템 콜 핸들러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프로세스를 관리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솔라리스 혹은 유닉스의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닉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있겠죠. 그래서 뭐 사용자는 시스템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관리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서비스를 받는 일반 사용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용자들이 키보드를 통해서 혹은 마우스를 통해서 명령어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아는 ls라는 명령어가 있죠. ls라고 하는 것은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 리스트, 파일 리스트를 보여달라 이런 의미인데 키보드로 이제 ls라는 커맨드를 치겠죠. 그러면 아까 쉘이 뭘 했었냐면 명령어를 해석하는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쉘이 명령어를 해석을 하겠죠. 그러면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 시스템에서 LS가 있는지를 일단 찾아보겠죠. L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보겠죠.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찾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스템 안에 있는 메모리에, 메모리가 되겠죠. 이 메모리에 LS라는 프로그램을 로딩을 시켜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기 시스템 안에 있는 CPU에서 그걸 처리를 해주겠죠. CPU가 처리가 다 되면 그 처리된 내용,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모니터에 그 결과가 이렇게 뿌려질 겁니다. 요게 동작 원리, 프로세스가 움직이는 동작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모든 과정을 커널이 다 제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명령어가 되겠죠. 유닉스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어떻게 결과값이 나올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유닉스 명령어를 저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솔라리스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이라든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봤었고요. 그리고 솔라리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닉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유닉스를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쉘을 배우고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배우고 그리고 또 커널을 배우는 것이 순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쉘과 파일 시스템을 잘 다루실 줄 알면 유닉스를 잘 다루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다뤄드리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